한반도 안보를 맡은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방한 중이다. 이들의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동맹을 예전처럼 유지할지 아니면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동맹자 때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여인데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말로만 동맹을 외치면서 눈은 북한을 바라보고 발은 중국을 향하는지에 의심을 갖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 및 파기는 한미동맹 균열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상태에서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전환, 환수하면 한미동맹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다. 그래서 역대 연합사령관과 국방장관 출신들이 전작권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합참의장을 지낸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이사장은 현재 철통 한미동맹 표현은 레토릭, 언어적 수사이라 할 정도로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의 능력 조건이 아니라 정치적 시기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수행할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작권부터 가져와 한미동맹이 약화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지난달 중순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다. 같은 자리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은 한국은 동맹과 자주의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지금 문제는 자주국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버웰펠 전 연합사령관도 지난달 말 한미클럽에 보낸 서한에서 북핵 대응은 미군 지휘부만 가능하다며 지금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초 한미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면 그때 전환하기로 2014년 합의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의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전환하겠단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3년간 3번의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지난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대체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의 1차 검증에 대해 군 당국은 성공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발표를 믿는 예비역 장성들은 거의 없다. 지난해 전작권 조기 전환에 합의한 브룩스 전 사령관마저 전역한 뒤에는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왜 그럴까? 한 예비역 장성은 1차 평가는 문서 절차에 따른 기계적 조작 수준이라고 했다. 전작권 수행의 본질적인 문제는 배제해서다. 첫째 조건인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 국방부는 당초 북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킬체인, 북탄도미사일 선제적 제거, 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P, 북미사일 공중요격, 대량은 징보복, KMPR, 북한도 발대 전쟁 지도부 제거 등 3축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북한을 의식해 용어 사용을 꺼리면서 유명무실해졌다. 킬체인은 F-35A 전투기와 미사일 등으로 북한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타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군의 정찰 탐지 능력은 크게 미약해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국방부는 5개의 정찰위성을 2023년쯤에야 확보할 계획이다. KAMD용 중고도 요격미사일은 2026년 개발된다. 결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지 않고 전작권부터 2022년에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KMPR에서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들며 우리 군의 첨단 무기 확보를 사사건건 비난하고 있다. 둘째 조건이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은 크게 취약하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방위 지침에서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미국엔 다른 나라 지휘관 아래 미군
병력을 맡기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이 있다. 수십만 명의 미군, 장병의 목숨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맡기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는 미군 핵심 능력이 빠진 상태에서 껍질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움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에 대비해 주한미군은 유엔사 기능을 다국적 군으로 확대해 증원 병력을 별도로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유사시 한미군이 따로 움직이면 단일 지휘, 유니티 오브 커맨드라는 전쟁 원칙이 무너진다는 점도 심각하다. 단일 지휘가 안 되면 통제와 관할권이 명료하지 않아 작전 효율성이 떨어진다. 불의의 사고도 발생한다. 1994년 미 공군 소속 F-15 전투기 2대가 이라크에서 평화활동 중이던 유엔의 헬기를 적으로 오인 격추한 사례나 오폭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오헬런 박사는 현대전에서 아군의 오인 사격에 의한 사망이 전체의 4분의 1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군 대장이 맡는 연합사령관의 한계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은 미 합참과 국방부 등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군 대장이 가능할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긴박할 땐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군 대장이 미군 핵무기와 전략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까? 또한 한국군의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고 연합사 경험을 가진 장교 등 간부가 덕없이 부족하다. 신속하게 돌아가는 작전에 일일이 동역을 붙일 수도 없는 일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새로운 작전 계획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새로운 작전 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규를 만드는 데만 23년 걸리고 시험 과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마지막 조건으로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관리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테고 중국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안국방 공식 별구역 KADIZ 무단 진입이 말해준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은 2017년 77회, 지난해 140여 회로 증가 추세다. 중국은 동중국해를 장악하고 2035년까지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국제 질서와 유범에 도전하는 사실상 최대 적으로 삼고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확대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볼 때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전작권을 전환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북핵과 중국 팽창으로 안보가 위험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시기에 굳이 조기 전환해야 하느냐다. 홍수가 났는데 이사를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천만 명의 국민을 미끄러운 비탈길로 내모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만의 나라가 아니지 않은가? 위선과 오만의 정치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은 북핵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 전직 국방장관과 연합사령관들의 말을 제발 귀담아 듣기 바란다.